프롬 모터 컨트롤 투 팀 플레이 인 시뮬레이티드 휴머노이드 풋볼은 56DOF 몸을 가진 휴머노이드 4명에게 2대2 풋볼을 가르친 연구입니다. 처음부터 멋진 팀 전술을 넣은 것이 아닙니다. 관절 토크 수준의 움직임을 배우고 드리블과 슛 같은 중간 스킬을 익힌 뒤 파퓰레이션 셀프 플레이에서 팀 플레이를 발견하게 했습니다. 훈련 초반에는 두 선수가 공 하나에 동시에 달려들었지만 나중에는 한 명이 공을 잡고 다른 한 명이 빈 공간으로 뛰어 패스를 기다렸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점수보다 행동 로그를 따라가며 왜 그런 변화가 생겼는지를 논문의 프로브와 어블레이션으로 분해하겠습니다. 풋볼의 어려움은 한 가지 시간축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발목과 무릎의 힘은 밀러세컨즈즈 단위로 조절해야 하지만 넘어지지 않고 방향을 바꾸는 움직임은 더 긴 구간을 요구합니다. 공을 빼앗고 드리블하고 슛하는 스킬은 다시 몇 초를 이어야 하며 팀메이트의 위치를 읽고 패스하는 판단은 수십 초 뒤의 득점을 향합니다. 게다가 다른 세 플레이어도 동시에 움직여 각 에이전트 관점의 환경은 계속 변합니다. 연구진은 이 문제를 하나의 거대한 엔드-투-엔드 폴리시에 바로 맡기지 않고 이미 배운 행동을 다음 단계의 탐색 공간으로 재사용하는 멀티스케일 학습 문제로 정의했습니다. 각 휴머노이드는 56DOF의 완전 관절 몸을 사용하고 플레이어, 볼, 월, 골의 콘택트가 모두 물리 시뮬레이션으로 계산됩니다. 한 팀에 2명씩 총 4명이 뛰며 트레이닝 매치는 45초입니다. 공이 상대 골 라인을 넘으면 팀 전체가 리워드를 받고 모든 플레이어와 볼이 다시 배치됩니다. 위치와 속도, 관절 감각, 볼과 다른 플레이어의 상대 정보는 관측하지만 팀 안에서 스트라이커나 디펜더 역할을 미리 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풀풋볼 룰즈를 재현한 것은 아닙니다. 스로잉과 골킥은 없고 뉴럴 딜레이, 머슬 다이내믹스, 텐던 액추에이션도 생략돼 있어 결과는 정교한 시뮬레이션 안의 코오디네이션 증거로 읽어야 합니다. 전체 파이프라인은 3단계입니다. 스테이지 1에서는 모션 캡처를 따라하며 뛰고 돌고 넘어졌다 일어나는 로우 레벨 모터 컨트롤을 배웁니다. 스테이지 2에서는 팔로우, 드리블, 슛, 킥 투 타깃 드릴을 각각 리인포스먼트 러닝으로 훈련하고 그 행동을 재사용 가능한 드릴 프라이어로 디스틸레이션합니다. 스테이지 3에서는 이 프라이어 S를 탐색의 가이드로 삼아 2대2 풋볼 파퓰레이션을 셀프 플레이로 학습합니다. 중요한 점은 마지막 풋볼 폴리시가 드릴 버튼을 골라 실행하는 고정 하이어라우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60D 레이턴트 모터 인텐션 공간에서 엔드-투-엔드로 행동하되 이미 유용했던 움직임 쪽으로 확률을 부드럽게 편향합니다. 연구진은 풋볼 동작을 담은 약 1시간 45분의 모션 캡처 비네트를 사용했습니다. 먼저 레퍼런스 트레젝터리를 따라하는 폴리시를 각 클립마다 학습하고 그 여러 폴리시를 하나의 NPMP 모터 모듈로 압축했습니다. NPMP는 현재 프로프리오세프션과 짧은 미래 움직임을 나타내는 레이턴트를 받아 조인트 액션을 만듭니다. 여기서 인간 데이터가 가르치는 것은 어느 순간 패스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몸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움직이는가입니다. 그래서 최종 전략이 인간 경기의 복제가 되지는 않지만 무작위 토크 탐색에서 흔한 기어가기나 쓰러진 채 이동하기보다 어프라이트 로코모션을 시작점으로 갖게 됩니다. 풋볼 에이전트는 매 순간 로 조인트 토크를 직접 출력하지 않습니다. 스테이지 1에서 고정한 로우 레벨 폴리시에 넣을 60D 컨티뉴어스 레이턴트 모터 인텐션을 선택합니다. 이 레이턴트는 짧은 퓨처 트레젝터리를 요약해 서로 상관된 관절 움직임을 한 번에 생성합니다. 발을 앞으로 내밀고 균형을 잡는 동작을 수십 개 독립 토크로 우연히 맞추는 대신 달리기나 회전처럼 이미 자연스러운 무브먼트 매너폴드 안에서 탐색하는 셈입니다. 연구진은 이 레퍼레머터라이제이션이 로우 레벨 모듈을 특정 축구 스킬로 고정하지 않으면서도 스테이지 2와 스테이지 3의 RL이 더 유용한 행동을 발견하도록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중간 스킬은 팔로우, 드리블, 슛, 킥 투 타깃 네 드릴에서 배웁니다. 팔로우는 움직이는 타깃의 속도를 따라가고 드리블은 공을 가까이 유지한 채 타깃을 추적합니다. 슛는 무작위 위치의 볼을 최대 3번 콘택트해 골에 넣어야 합니다. 킥 투 타깃은 6초 안에 먼 타깃 쪽으로 공을 보냅니다. 각 드릴은 파퓰레이션으로 학습하고 최고 엑스퍼트를 고릅니다. 쉬운 팔로우와 슛는 빠르게 수렴했지만 드리블과 킥 투 타깃은 더 느리고 시드 차이도 컸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쪼개면 스파우스 골만 바라보는 풀게임보다 공과 상호작용하는 경험을 훨씬 자주 만들 수 있습니다. 각 드릴 엑스퍼트는 풋볼에서 볼 수 있는 관측만 사용하는 프라이어 폴리시로 디스틸레이션 됩니다. 예를 들어 슈프라이어는 골 위치를 보지 못하게 해 특정 골대 방향을 외우지 않고 일반적인 키킹 무브먼트를 남깁니다. 최종 폴리시는 네 프라이어 중 하나를 하드 스위치로 호출하지 않습니다. 네 분포의 믹스처와 풋볼 폴리시 사이 KL 더버전스를 로스에 넣어 상황에 따라 팔로우, 드리블, 슛, 킥 투 타깃 쪽 행동을 참고하게 합니다. 실제 킥 직전에는 팔로우 프라이어에서 멀어지고 슈사 킥 투 타깃 프라이어에 가까워졌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프라이어는 행동을 복사하는 모듈보다 탐색 방향을 알려주는 소프트 컨스트레인트에 가깝습니다. 풀풋볼에서는 16개 인디펜던트 에이전트로 파퓰레이션을 구성하고 두 에이전트를 리플레이스먼트 샘플링에 매치해 배치합니다.
각 폴리시는 자기 관점의 익스피리언스로 디센트럴라이즈드 러닝을 하지만 센트럴 오케스트레이터가 매치 리절트와 페이오프 메일릭스를 모아 매치메이킹과 PBT 피트니스를 갱신합니다. 강한 폴리시의 웨이트와 하이퍼퍼레머터가 파퓰레이션 안에서 전파되고 상대 수준도 함께 올라가 오토 커리큘럼이 생깁니다. 연구진은 서로 다른 이니셜러제이션으로 16명 파퓰레이션을 3번 독립 훈련했습니다. 평가는 트레이닝에 쓰지 않은 13개 헬드아웃 에이전트를 상대로 각 시점에 64경기를 치르고 엘로를 계산해 자기들끼리만 강해 보이는 문제를 줄였습니다. 풋볼 태스크의 터미널 시그널은 승리 플러스 1, 패배 마이너스 1, 무승부 0입니다. 하지만 스파스 리워드만으로 56 DOF 몸과 공 다루기까지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어 투볼 벨로시티와 볼 투볼 벨로시티 같은 단순 댄스 쉐이핑 리워드를 더하고 내 드릴 프라이어 믹스처로 폴리시를 레귤러라이제이션합니다. 역할 분담이나 패싱 자체를 스탠더드 에이전트의 리워드로 직접 넣지는 않습니다. PBT 아우서 루프는 각 쉐이핑 웨이트와 KL 스케일까지 파퓰레이션 성능에 따라 조정합니다. 이렇게 쉬운 마이아픽 시그널은 공에 접근하고 골 쪽으로 보내게 하지만 팀메이트를 언제 활용할지는 경쟁에서 실제 득점에 유리한 경우에만 남도록 했습니다. 계산 규모는 작지 않습니다. 4096 CPU 액터가 피직스 매치를 실행하고 128개 인퍼런스 서버가 여러 액터의 리퀘스트를 모델별 배치로 처리합니다. 센트럴 16코어 TPU V2 머신에서는 코어 하나가 파퓰레이션의 플레이어 하나를 학습합니다. 풋볼 파퓰레이션은 800억 인바이런먼트 스텝, 월 클락 6주 동안 훈련됐고 약 2주 뒤 베스트 에이전트가 모든 이벨루에이션 에이전트를 뚜렷하게 이긴 뒤 개선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최종 영상의 에이전트는 400억 스태프스짜리 제너레이션을 2번 거쳤습니다. 따라서 결과의 핵심은 구조뿐 아니라 대규모 동시 시뮬레이션과 인퍼런스 배칭까지 포함한 시스템입니다. 행동 로그는 뚜렷한 첫 단계를 보여줍니다. 약 15억 인바이런먼트 스텝, 월 클락 24시간 동안 스피드와 볼 포제션이 빠르게 증가하고 게팅업은 거의 완성됩니다. 6시간이면 넘어짐의 80%에서 경기 종료 전에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디비전 오브 레이버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두 팀메이트가 각자 볼 포제션을 최대화해 공 주위에 함께 몰렸기 때문입니다. 5시간 시점 CPD에서 볼 위치 변화의 영향은 팀메이트보다 40배, 오포넌트보다 700배 컸고 프로브 스코어도 5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몸과 공 스킬이 좋아진다고 바로 팀플레이가 생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5억 스태프스 이후 디비전 오브 레이버가 반등하며 행동이 인디비주얼 볼 체이싱에서 코오디네이티드 플레이로 바뀝니다. 최종 800억 스태프스에는 이 지표가 0.85를 넘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순간 공 2m 안에 한 팀메이트만 있고 다른 한 명은 패스를 예상해 전방으로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전체 볼 터치의 6%가 5m 이상 패스가 됐고 패스 중 약 40%는 10m 이상을 이동했습니다. 리시버의 오프볼 스코링 어퍼추니티, 즉 OBSO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 지표를 리워드로 직접 주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포지셔닝은 경쟁 속에서 득점 가능성을 높인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보이는 팀워크를 감상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볼, 팀메이트, 오포넌트 하나의 위치나 벨로시티만 바꿨을 때 폴리시 분포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CPD로 측정했습니다. 초반에는 볼 영향이 압도적이었지만 최종에는 볼 CPD가 팀메이트의 5배 미만, 오포넌트의 10배 미만으로 좁아져 다른 플레이어의 상대적 영향이 커졌습니다. 별도의 5초 프로브에서는 패서, 리시버와 수비 둘을 고정된 구역에 놓았습니다. 최종 패서는 리시버가 있는 윙으로 60% 공을 보냈고 양쪽 밸류 펑션의 패스 밸류 코릴레이션도 0.2에서 0.4 사이로 올라 팀메이트 포제션을 더 유리하게 평가했습니다. 연구진은 512개 게임, 약 75만 타임 스텝에서 로 옵저베이션과 LSTM 인터널 스테이트를 모았습니다. TSNE에서 드리블과 슛 스테이트는 겹치지 않는 클러스터로 분리됐고 에이전트 클로서스트 투볼과 팀메이트 클로서스트 투볼도 구분됐습니다. 여러 피처는 로 옵저베이션보다 인터널 스테이트에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로 더 잘 읽혔습니다. 일부 뇨라는 슈아이엔지나 온그라운드 상태에 선택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더 중요한 분석은 퓨처 게임 피처 예측 정확도와 엘로의 코럴레이션입니다. 같은 파퓰레이션 내부와 어블레이션 파퓰레이션 사이 모두에서 퓨처 스테이트를 더 잘 예측하는 에이전트가 더 높은 엘로를 보였습니다. 다만 디코딩 코럴레이션은 코젤 프루프가 아닙니다. 어블레이션은 무엇이 실제로 필요했는지 보여줍니다. 드릴 프라이어를 두고 스파스 리워드만 준 에이전트는 골을 넣기도 했지만 넘어지면 잘 일어나지 못하고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쉐이핑 리워드는 주대 드릴 프라이어를 뺀 3개 런에서는 모두 디제너레이트 로컬 옵티멈이 생겼습니다. 두 런은 어프라이트 러닝 대신 바닥을 굴러 이동했고 다른 하나는 공 위로 넘어져 손으로 밀었습니다. 반대로 패스와 테리토리를 직접 장려하는 코오디네이션 쉐이핑을 더한 에이전트도 스탠더드보다 약했습니다. 볼2골 벨로시티가 약 30% 낮아졌습니다. 가장 많은 목표를 넣는 것이 아니라 모션 프라이어와 단순 쉐이핑을 균형 있게 둔 스탠더드가 최고였습니다. 이 방법을 새 스포츠 게임이나 피직스 게임에 적용한다면 먼저 로우 레벨 스테빌리티, 볼 인터랙션, 팀 비헤이비어를 별도 축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낙상 복구율, 스피드, 포제션, 패스 프리퀀시와 레인지, 디비전 오브 레이버, 오프볼 포지셔닝을 트레이닝 스텝에 따라 그립니다. 그 다음 오브젝트 위치를 하나씩 바꾸는 카운터 팩추얼 테스트와 패서 리시버 프로브로 팀메이트가 폴리시와 밸류에 실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노프라이어, 스파우스 온리, 엑스트라 쉐이핑을 같은 파퓰레이션 사이즈와 컴퓨트로 비교합니다. 이 논문의 실용적 교훈은 점수가 오르면 팀워크가 생겼다고 가정하지 말고 체이스에서 패스로 넘어간 전환점과 그 원인을 털레멀리와 어블레이션으로 분리하라는 것입니다.